장마철 높은 습도 속에 기온까지 치솟으면서 식중독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식중독 지수가 99로 가장 높은 단계까지 올라갔습니다. 광주의 새 야구장 이름이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로 확정됐습니다. 광주시는 여론조사 결과 동의한다는 의견이 더 많다고 밝혔는데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민주주의전당 건립 예정지가 광주와 마산 두 곳 중 한 곳으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집단 마무리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장맛비가 잠시 물러간 틈을 타 이번엔 식중독 비상입니다. 영광에서는 10대 청소년 6명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식중독 지수가 최고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송정근 기자입니다. 영광군의 한 대안학교 학생 6명이 복통과 두드러기 증세를 호소한 건 어젯밤 9시쯤입니다. 참을 수 없는 복통과 고열 증상이 나타나 학생들 모두 119에 실려갔습니다. 그냥 몸 계속 간지럽고요. 그다음에 막 머리 열나고, 그다음에 속 메스껍고, 그다음에 어지럽고, 그리고 또 배 아프고, 숨 막히고. 학생들은 지난 토요일 피자를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학부모가 사온 피자를 처음 먹을 때만 하더라도 괜찮았는데 이튿날인 일요일 먹다 남은 피자를 다시 먹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7월 6일 4시경에 음식을 먹고 5시 반에서 6시 사이부터 가렵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이제 아이들이 긁기 시작한 거죠. 현재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의 식중독 지수는 4단계 중 가장 높은 단계인 위험입니다. 이번에 식중독 의심 사고가 일어난 영광과 광주의 식중독 지수는 99까지 치솟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내린 비 때문에 습도가 높은 데다 장마 소강 상태로 기온까지 오르는 요즘은 음식물에 세균이 번식하기 가장 좋은 조건입니다. 음식물 조리와 보관에 신경 쓰고 먹다 남은 음식은 되도록 먹지 않도록 하는 게 식중독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전문가들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시가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데 시민 여론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시민 주권 시대를 열겠다는 선언인데 첫 번째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집중 취재, 먼저 윤구수 기자입니다. 기아자동차는 새 야구장의 이름을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로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야구장 신축비를 분담하는 대신에 명칭 사용권은 기아가 갖는다는 협약에 따른 겁니다. 딱 맞는 이름은 아니다는 의견들이 있었지만 광주시도 명칭에 동의했습니다. 근거는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야구 팬들은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또 일반 시민 여론조사도 절대 다수가 상대적 다수가 그 명칭에 동의를 해서 광주시의 여론조사에서는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라는 이름에 동의한다가 49%로 절반에 조금 못 미쳤고 반대는 26.7%, 모른다가 24.3%였습니다. 전일 빌딩을 철거할지 일부라도 남겨서 활용할지 또 특급 호텔을 유치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줄지 말지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고 이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시민 여론조사를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정책 현안 과제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또 정책에 반영하는 주요 정책 시민 여론조사 제도화를 이렇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론조사는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3일 하루 동안 유선전화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 응답률은 4.9%로 20명 가운데 1명꼴로 조사에 응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시민의 여론을 들어서 정책을 결정하겠다. 언뜻 들으면 아주 바람직해 보이지만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으로 흐르거나 여론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어서 정용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요 정책 현안을 결정하는데 시민의 여론을 듣는 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의견 수렴이나 참고 수준을 넘어 여론조사로 정책을 결정하는 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논란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먼 미래보다는 당장의 이해득실에 따라 정책이 결정될 수 있는 우려 때문입니다.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 시민과의 소통을 잘한 어떤 시장이라든가 이런 이미지를 심기 위한 하나의 이벤트성 행사로 이제 바라보고 있다는 것도. 시민이 원해서 그랬다는 식으로 광주시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시민이 원하는데도 정책에 반영이 안 됐다는 이유로 반발과 혼란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여론조사 방법이 갖는 한계도 있습니다. 10%도 안 되는 낮은 응답자가 시민을 대변할 수도 있고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만 여론조사도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야구장 명칭의 경우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조사에 응할 수도 있습니다. 좀 챔피언 스피드는 좀 발음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좀 정서에도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름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광주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민 여론조사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시기가 시기인지라 선거용 이벤트가 아니냐는 의심도 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한국민주주의전당 건립 예정지가 광주와 마산 두 도시 중 한 곳으로 압축되는 양상입니다. 광주시는 최근 서울시로부터 민주주의전당 유치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도 다음 달 20일 이전까지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광주와 마산 중 한 곳을 최종 후보지로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유치추진위원회와 함께 광주 건립의 당위성을 알려나가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일선학교의 보건 업무가 허술하기만 합니다. 전담교사가 없는 학교가 수두룩해 기본적인 업무 처리조차 쉽지 않기 때문인데 아이들의 보건 위생 관리 제대로 될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전교생이 120여 명인 전남의 한 농촌 고등학교입니다. 보건실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보건교사가 없어 평소에는 잠궈두고 학생들이 다쳐도 응급 처방은 어렵습니다. 현재 닫아놓고 있고요. 이제 휴식이 필요한 학생들만 여기에서 잠깐씩 쉬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전남에서만 이처럼 초중고등학교 두 곳 중 한 곳꼴로 보건교사가 없습니다. 작은 학교에는 보건교사의 정원 배정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들 학교의 경우 형식상 일반 과목 교사에게 업무 분담만 돼 있을 뿐 실제로는 행정실 공무원들이 대부분 처리하고 있습니다. 비전문가들이 먹는 물과 성면 관리부터 방역 등 갖가지 보건 환경 업무를 맡다 보니 허술할 수밖에 없고 상급 기관에 제출하는 공문서 작성도 버겁습니다. 모르죠. 우리는 그러니까 교육도 안 받고 그냥 일선 학교에서 올라가는 자료들이 어찌 보면 정확하지 않은 자료들이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그럴 수 있죠. 그러죠. 왜냐하면 전문 인력조차 없는 교육 현장. 일선 학교의 불안한 보건 환경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돼 왔던 마무리 투수 운영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불안하게 뒷문을 지켜오던 앤서니가 2군으로 내려간 첫 경기. 기아 타이거즈는 4명의 불펜 투수를 차례로 투입시켰습니다. 다행히 결과는 짜릿한 역전승. 박지훈이 시즌 첫 승을 올렸고 송은범은 이적 후 첫 세이브를 기록했습니다. 팀 순위 5위에 머물며 갈 길 바쁜 기아는 새로운 승리 공식을 썼습니다. 여기에다 상승세를 타고 있는 기아 타선이 투수 어깨를 가볍게 했습니다. 시즌 초반 침묵을 지켰던 이범호는 최근 6경기에서 4개의 홈런을 쏘아 올려 송은범과 함께 범브라더스라는 기아의 희망으로 떠올랐습니다. 또 투수 운영의 과도기에 나흘간의 휴식은 팀 경기력을 재정비할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단 마무리 체제는 단기 처방으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부작용이 커서 오래 지속되긴 힘듭니다. 잘 돌아가면 좋은데 안 돌아갔을 때는 이제 선수들 간에 서로 선수들하고 코칭 스텝이랑 막 그런 데 좀 믿음 같은 것도 많이 떨어지죠. 기아는 올 시즌 전반기에 다음 주까지 5경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변화된 마무리 투수진이 우려를 털어내고 필승 공식을 써내려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조선대 법인이사회 소속 이사들이 이사 정원을 늘려 임기를 연장하려던 계획이 교육부에 의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조선대 법인이사회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는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이 이사 정수를 변경하기 위한 정관을 바꾸는 건
이사회의 긴급 처리권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오늘 15일 회의에서 정관 변경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이사 정원 변경은 추진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한편 조선대 민주이사 추천위원회는 내일 이사회에 조속한 후임 이사 선임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애플망고라고 불리는 아열대 지역에서 크는 과일이 있는데요. 이 과일이 남해안 여수에서도 자라 첫 출하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후가 그만큼 많이 변했다는 뜻이죠. 나현우 기자입니다. 여수시 여천동의 한 비닐하우스. 보랏빛을 띤 열매 애플망고가 나무마다 5개씩 열렸습니다. 동남아시아가 원산지인 애플망고 묘목을 심은 지 2년. 이곳 0.1헥타르에 심어진 189그루의 나무에서는 이달 중순쯤 270kg의 애플망고가 수확될 예정입니다. 열대 과일이라 정말 잘 될 수 있을까 정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키워 보니까 생각 외로 온도만 잘 맞춰주면은. 여수에서 첫 수확된 아열대 과일 애플망고는 앞으로 3년 뒤부터 매년 2톤씩 생산돼 고소득 작목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지구온난화 추세에 여수 지역의 아열대성 생육 환경이 맞물려 우리나라에서 제주도에 이어 처음으로 농가 재배에 성공한 겁니다. 지구온난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수시는 기후가 따뜻하고 또 일조량도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아열대 가수가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열대 과일이 전남 동부 지역에서 재배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01년 한라봉이 고흥 지역에서 재배되기 시작해 현재 15헥타르까지 재배 면적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경제성과 유통 문제로 농가에 보급되지 못한 불수감이나 아떼모아도 곧 농가에 보급될 예정입니다. 망고나 연과 등 이런 작물들을 기술 보급을 위해서 실전 시험 재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열대 과일이 재배에 성공하는 사이 수목의 북방 한계선 상승으로 녹차 등 서늘한 기후에서 자라는 작물의 피해도 있을 것으로 보여 향후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나윤호입니다.